만약 50이 넘은 나이에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유 없는 피로를 느낀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보았고 사람이 흥하고 무너지는 모습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얼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얼굴은 부모가 준 얼굴입니다. 하지만 50이 지나고 나서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조용히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 부유하지 않았어도 눈빛이 편안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얼굴이 늘 굳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무게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사람의 관상을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상은 그 사람이 쌓아온 마음의 흔적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투로 말하고 같은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복된 마음의 습관이 서서히 얼굴에 스며듭니다. 원망이 쌓이면 이마가 무거워지고 체념이 깊어지면 입가가 내려가며 기대가 사라지면은 눈빛에서 빛이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입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리는 형벌도 아닙니다. 업은 스스로 선택한 마음의 방향이 오랜 시간 굳어진 결과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말하지 않고 삼켰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얼굴에는 늘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 견디면 그 고통은 반드시 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언젠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두렵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나이가 되면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주름의 개수를 세지 말고 눈빛을 보십시오. 그 눈이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50 이후의 삶은 더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몸보다 먼저 얼굴이 지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3가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이 나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멈추고 돌아보라는 삶의 조용한 경고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아직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낄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은 쌓이지만 마음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바라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편안하고 어떤 이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늘 지쳐 보이느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성격이나 팔자로 돌리기에는 삶은 너무 정직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통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커다란 죄나 잘못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업은 그렇게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업은 아주 사소한 데서 생깁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 하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삼킨 말 한마디,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넘긴 감정들이 조금씩 쌓여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그 생각은 하루도 쉬지 않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눈빛을 만들고 표정을 굳힙니다. 젊을 때는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하루 자고 나면 풀리고 속상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면 다릅니다. 몸이 회복하는 속도보다 마음이 지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흔적이 얼굴에 남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전에 한 선배 학자를 오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온화했고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지만은 언제나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날 안으로 데려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하루 이상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얼굴을 지키는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늘 억울함을 품고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늘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눈썹 사이가 굳어 있었고 입술은 자주 다물려 있었으며 말을 하지 않아도 속에 쌓인 말이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늘 참아왔다.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이 말들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을 스스로 먹는 말입니다. 업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생기기도 하지만 자신을 오래 방치해서도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이 반복되면 얼굴에는 늘 방어적인 표정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상을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상은 지나온 삶의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세 가지 얼굴의 신호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업이 많다고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신호부터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빛입니다. 사람의 눈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드러냅니다.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업이 쌓이기 시작한 사람의 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흐리고 머무르지 못하며 어딘가 늘 피로해 보입니다. 이 눈빛은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에서 옵니다. 오랫동안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희망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사치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눈은 점점 빛을 잃습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 된다 라고 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업이 쌓이면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바라보기를 멈춥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마와 입가입니다. 이마는 사람이 얼마나 자주 걱정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입가는 그 걱정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늘 인상을 쓰고 있지 않아도 이마에 깊게 남은 주름은 마음이 쉬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억울함을 오래 품고 산 사람은 눈썹 사이가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그 질문을 속으로만 반복하면 이마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웃는 사람과 웃음을 아끼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태도에서 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는 얼굴은 기쁨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기대하지 않게 된 얼굴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오랜 체념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얼굴 전체에 흐르는 참아온 사람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은 한 가지 표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그저 늘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듯한 얼굴입니다. 이런 분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었고 자기 감정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억울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얼굴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이 굳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이미 많이 쌓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 전환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을 아주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50이 넘으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고 조용히 체념하듯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 속에서 아직 놓지 못한 마음을 봅니다.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서의 변화는 오히려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은 무언가를 더 잘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붙잡아온 것을 놓아주는 삶입니다. 먼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설명하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어쩔 수 없었는지, 왜 자신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말로 증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설명이 잦아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자책입니다. 그때는
그만한 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아닌지는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그 시절의 무지를 죄처럼 들이대지 마십시오. 둘째는 늘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며칠씩 흔들리는 관계는 이제 거리를 둬도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일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참는 게 익숙하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느냐.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은 마음을 묶는 말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표정을 만듭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상처 주는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내 전부가 아니다. 상대의 말이 내 존재를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50 이후의 평화는 승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하루에 한 번쯤 아무 이유 없이 쉬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풀립니다. 업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표정은 애쓰지 않아도 부드러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휴직에 돌아왔지만 사실 우리가 나눈 말들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로 모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결국 자기 얼굴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날이 멀고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을 지나면 시간은 더 이상 앞에만 있지 않습니다. 등 뒤에도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굴에 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후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에게 친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부자가 아닌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똑같이 남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참는 법부터 배웠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왔는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주름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에 탄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눈빛에 여유가 있는지, 입가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잠시 바라보십시오. 만약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조용한 신호일 뿐입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됩니다. 말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이미 끝난 일은 마음에서 보내주십시오.
삶은 언제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끝납니다. 그러니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업이란 지워야 할 낙인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짐입니다. 짐을 조금 내려놓으면 걸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 단순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 미워하는 데 있으며 덜 억울해하는 데 있고 덜 자신을 몰아붙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후 당장 삶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얼굴이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업은 줄어들 수 있고 삶은 늦게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오늘 하루 잘 버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